뉴스타트에 뽑은 3위와 9위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북 온건파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South Korea is among our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at doesn't mean anybody gets a free ride.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mi.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타구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동희 의원님. 네. 강경파의 목소리를 좀 자제시켰던 온건파 중에 하나인 비건 지명자가 북한이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연말까지 시한도 있고 연말 시한 안에 물론 그건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핵화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미북 협상 과정에서 조금 실무적으로 너무 북한에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일 수가 있는 데다가 특히 저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맞춰주는 측면이 필요하고 본인도 이제 그동안에 한 차관보급 정도 됐었는데 차관 뛰어넘어서 부장관까지 승진을 하니까 자기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 데드라인을 넘기면.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 논의는 없다라고 요즘 계속 북한이 미국을 향한 성명 발표의 톤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의 말을 들어보면 북미 비핵화 협상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아주 최선희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크게 또 선언 비슷하게 한 것이 테이블 위에서 내려져 있다. 물론 최선희 제1부상은 타기 위해서 내려져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테이블 위에서 이미 비핵화 문제는 밑으로 내려갔다. 예. 이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발언으로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미국보다 물론 북한이 지금 제재로 더 벼랑 끝에 섰고 또 트럼프는 이제 뭔가 재선이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만은 현 상태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마치 더 강경하고 더 우월적 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할지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 한 언론에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 감안해서 볼게요. 먼저 신균 대표님. 네. 이 감축 대상이 핵심 전력이다라는 얘기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면면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비춰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전투예단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 전투예단이 내년 4월 1일까지, 3월 30일까지 여기 남아있고 4월 1일 날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군부대를 지명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상군 전투부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전투부대에 지금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로 이루어진 기갑예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것이 210 화력예단입니다. 예. 210 화력예단이 동두천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캠프 KC. 저게 원래는 다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저 210 화력예단을 동두천에 남겨놨냐 하면은 저게 MLRS라고 굉장히 강력한 다련장 로켓이 2개 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1개 팔라딘 자주포 부대가 있는데 이 병력순을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저 서울 북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면은 저게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전면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포병 부대인 저 210 화력예단을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사상자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갑자기 사상자가 생기면 미 본토에 있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으니까 맞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계철선 차원에서 남겨뒀는데 이게 만약에 철수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이 정원돼서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논란 끝에 정말 가야 되냐? 한국 같은 부자 나라에 우리가 왜 가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꽤 큰 억지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난 6월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You must be armed with overwhelming force. You have to be. And having this tremendous strength, it's much more likely that we won't have to use it. So we're doing that, and we're very proud of all of you. No one ever stands a chance against the mighty stars and stripes, and they never will. We're going to 근데 요즘 분위기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워싱턴에서도 이걸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나 봅니다. 이게 그 상하원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학자인데요. 국제정치 학자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동맹을 상대로 하는 수준 압박이 아니다. 이건 적을 상대로 하는 압박의 수준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한국에게 방위 분담금 관련 협상 태도를 또 그 금액 자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매체가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감축할다, 철수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하겠다 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자 이제 한미 군당국은 주한미군 철수설, 감축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당국도 그렇고 어제 에스퍼 미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했었는데 일단 이 논란이 좀 커지자 한미 당국이 다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자, 제가 그 언론에 나온 기사 저도 아침에 봤고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론 어제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깜짝 놀라서 다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원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미 국방수권법이 바뀌었어요. 10월 1일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매체가 아주 이제 큰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 매체가 보도한 것은 작년 국방수권법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올 국방수권법은 어떻게 바뀌었냐? 예.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지금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칠 수 없다. 그거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주한미군 감축 얘기까지 일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우리 안보 좀 괜찮냐라는 걱정도 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얼마 전 북한 선언 추방 당시 김유군 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 직보를 했던 이 JSA 대대장이 최근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패싱 논란이 컸던 만큼 문체가 아니냐라는 지적, 시각도 나왔는데 군은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네,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 대표님, 이 얘기 꽤 오래 취재를 하셨는데 네. 정말 JSA 대대장 이 직보 논란 관해서 문체가 아닙니까? 문책 맞죠? 왜 문책 맞냐면은 예. 저 JSA 대대장이 지금 이전한 저 자리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뉴스탑10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던 내용인데 오청성 병사가 귀순했을 때 그때 당시 JSA 대대장이었던 권영환 중령은 그 대대장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은 합참 작전본부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작전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 초에 대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JSA 대대장은 전군에서 거의 에이스급이 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가장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것이 거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저 한미연합사단 참모가 무슨 자리냐면은 제가 저 자리를 표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자리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 2사단 한 개 아까 예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우리 한국은 8사단 한 개 예단을 보태가지고 한미연합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시에는 그냥 행성부대만 있는 것이고 전시가 됐을 때 있는 것이니까 평소에 아무런 고난 없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겠습니까? 당연히 문책성 인사죠. 네, 저는 국방부에서 문책성 인사 아니다. 이 발언 보고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귀순과 강제 추방까지 국방부 장관이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됐다. 맞아요. 국방부 장관이 시인을 했잖아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JSA 해당 대대장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경위조사를 지시했다고까지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의 영이 더 안 서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북송 문제, 선원들 추방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북한의 도발 위기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안찬수 소장님, 저는 선뜻 이해는 잘 되지 않는 게 북한이 분명히 우리 실무조촉할 때 갑자기 공개해버려서 최후 통첩해서 나가라고 한 것도 정부가 좀 감추고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와서 또 무슨 수로 금강산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글쎄, 통일부 장관은 가끔 그 영혼이 없는 말을 저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것은 뭐 북한 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최고 통치권자인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을 방문해서 기분 나쁘다, 싹 없애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설주랑 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고 최고 통치권자가 한 말을 통일부 장관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통첩을 받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짝사랑하듯이 자꾸 금강산 관광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전 뭐 언밸런스도 보통 언밸런스가 아니고 이제 그 판문점에 북한 주민 5민 송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제 그 뭔가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초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뭔가 통일부나 우리 정부는 참 그 뭔가 북한의 지금 입장과 또 국제관계를 잘 고려해서 저런 발언들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지 전혀 맥히지 않는 시도 맥히지 않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북한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부산 답방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